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폴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종정입니다. 아마 지금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거의 제가 IR을 좀 해보면 1시 좀 넘어서 그리고 3시 넘어서가 제일 위험한 시간인데 그때 하시면 거의 눈을 실눈이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눈이 크신 분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저희 이렇게 딱딱한 내용보다는 좀 흥미가 좀 있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요즘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첫 번째 뉴스의 화두는 감염 이슈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뉴스가 딱 땡 쳐서 나오면 그날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지금 430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 제3의 이제 창궐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감염이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이라는 게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 뭐 상황 이런 게 맞아서 일어나는 어떤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감염 방지 기술이나 감염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시면 지금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혹시 타셨으면 뭐 아셨겠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에 구리필름이나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필름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전에 감염 방지 기술이라는 것들은 다 코팅에 의존한 기술입니다. 뭐 표면에 항생제를 바르던 아니면 항생 물질이라고 알려진 금은 팔라디움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팅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감염의 선제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후 조치나 애드온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감염에 대한 선제적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죠. 코팅이라는 방법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뉴 노멀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될 새로운 기준은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고장나게 생겼네. 그렇다면 이 감염 예방이 가장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반응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WHO에서 코로나 이전에 한 2016년 정도에 몇십 년의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병원 내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이 뭘까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중에 4분은 요로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요로 감염에 의한 합병증 그리고 요로 감염의 원인을 이게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카테터라고 하는 의료기기에 세균들이 생물막을 형성하면서 먹잇감을 만들어서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죠. 95%가 요로 감염 원인 자체가 카테터라고 하는 의료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테터라는 건 이 중에서 겪어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소변의 자가적인 배출을 못 하시는 분들의 소변에 인위적인 배출을 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수술 후에나 어떤 신경병변적인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소변을 배출시켜서 병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의료기기에 박테리아들이 똑똑해져서 야 쟤는 허당이다. 저 위에 붙어서 살자. 그래서 카테터 표면에 막 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테터로 인해서 이러한 요로 감염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95%의 원인인 카테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물질로 만든 의료기기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 10분 중에 4분 돌아가셨던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만성적인 감염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어떤 이 카테터를 교체할 때 통증 때문에 교체를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렸을 때 되면 장판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많이 지냈는데요. 그 고무장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장판인데 뭐 상의를 탈의한 채로 누워 있어서 한 4시간 정도 자다가 딱 일어나면
등이 쫙 달라붙어 갖고 쫙 소리가 나면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따가워서. 그게 4시간 정도나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 카테터가 몸에 있으면 협착이라 그래서 아주 살과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째 되는 날에 환자분들한테 여쭙죠. 이렇게 카테터를 뺄 때 굉장히 아프시니까 그냥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항생제 맞으실래요? 아니면 뺄까요? 빼서 자주 교체해 갖고 요로 감염을 막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 왜 제가 요로 감염에 걸리죠? 요 그냥 빼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빼는 날이 돼서 한 5일째 돼서 카테터를 교체하는 날이 오면 아주 호기롭게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카테터를 싹 잡아서 빼는 순간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자가 쓸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카테터를 빼는 협착에 따른 이 고통은 통증 척도로 보면 12산고의 고통인데요. 9.5 정도 돼요. 요로결석과 맞먹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환자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쭉 수가나서 선생님이나 닥터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생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차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항생제를 맞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로 감염의 만성화, 통증 그리고 감염의 선제적인 걸 한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 자체의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의 산화이온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리콘이 갖고 있지 않던 전기적 항생 능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 소재로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라든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소재가 돼서 그 소재를 개발해서 2015년에 저희가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년, 6년 이제 되는 것이고요. 많은 의료기기나 이런 소재 업체들 중에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뭐 제조하고 이런 것 이 3가지 하는 업체들은 많습니다만 저희처럼 원천 물질을 갖고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뭐 3M이나 뭐 존슨앤존슨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코팅이라는 방법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코팅이라는 방법은 원래 선천적으로 2가지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코팅 첫 번째 문제는 항생약품을 코팅했다 그러면 내성 반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있으면 박테리아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내성이 돼 가지고 이 환자분들은 그 항생약품을 바른 물질은 2번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들이 내성을 가져서. 두 번째는 금은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노 금속들을 이렇게 코팅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건 한 3주 정도 되면 박리 현상이라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박리가 되면 그냥 뭐 인체에서 소변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노 파티클이라 셀월을 통과해요. 그래서 세포벽을 막 통과해서 혈류를 따라 어디에 가서 포텐셜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3주 정도의 엄격한 권장 사용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아예 코팅 방법이 아닌 실리콘을 반도체의 차폐 기술에 사용하는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확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분산 확산 기술을 이용하면 저 산화아연을 아주 유니포미티를 가지고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합성을 해놓으면 전기적 항성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전기적 항생 능력은 박테리아들이 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전기에 내성을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적 항생 능력도 전압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서 정상세포는 전혀 데미지가 없고 박테리아들한테는 멍하니 있다가 쇠파이프로 뒷목 맞아서 뇌송산 박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정상세포에 데미지가 없는 가장 생물학적 안정성이 높은 항생 기전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보시는데 왼쪽 맞죠?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 제 오른쪽이고 이쪽 왼쪽입니다. 이게 박테리아들이 저렇게 떡을 진다고 하는데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면 이미 박테리아가 창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처럼 정전기를 계속 쏴주면 박테리아들이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해서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막 형성이 억제가 되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카테터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실리콘 소재가 항생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하이 클래스이면서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높은 방법은 의료기기 제작해서 허가받고 임상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테터라고 하는 비뇨기과용 카테터를 먼저 제작을 했고요. 보시는 바처럼 유슈의 코팅 방법을 했던 기업들과 뭐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항생 능력이 더 뛰어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95%가 원물질인 실리콘입니다. 나머지 5%만 산화연의 중합체예요. 그래서 원가 뭐 MC로 따진다 그러면 5%의 변화율만 있겠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MC에서부터 굉장히 저희가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 6개 지금 이 실리콘에 관련된 특허 6개는 등재가 완료됐고요. PCT는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 초에 중국과 미국에서 이제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이 특허에 저희가 기재를 안 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특허를 보고 중국에서 제품을 베끼면 사람 잡는 물건 나옵니다. 징크톡시티라고 하는 무서운 독성이 나오게 돼 있고요. 징크톡시티를 견뎌내려면 전체 물질의 15%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하지 않은 촉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촉매가 한 3,000가지 종류가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양에 어떠한 순서에 어떤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3,000 컨비네이션 5 정도의 트라이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십억 번 해야죠. 그렇게 하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억 번 트라이얼 하려면 저희가 했던 것보다 한 5년, 6년은 걸리겠죠. 최소한 그것도 이런 비뇨기과용 제품을 만드는 조성비를 찾아내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돼 놓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특허나 이런 기술력을 저희가 이제 배리어를 굉장히 높게 놔뒀고요. 임상시험 자체도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삼성병원에서 110케이스 넘게 그야말로 환자분들 중에 라미넥토미라 그래서 방광을 드러내셔서 십이지장과 연결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항상 요로감염에 걸리세요. 장이 그냥 내 장이 방광이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라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가 시험을 해서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감염 효과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요로 감염이 100% 거의 걸리시는 환자분들의 아주 악조건 환경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논문에 초록도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요로 그 카테터 인듀스드 UTI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말들이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시료 자체를 소변으로 하는데 컨타미네이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팁 컬처라고 하는 카테터 표면을 잘라내서 배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카테터 표면에 바이오필름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팁 컬처만 해도 2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테터보다 바이오필름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그런 이펙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직접 병원에서 저희 뭐 식약처 허가를 먼저 받고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저희가 공언했던 바대로 막힘 현상이라든지 협착 그리고 환자분들이 직접 선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병원들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일반 소비재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나 생활가전 이런 쪽에 저희의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원천적인 정전기를 갖고 있는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시장의 전체적인 소재로 도미네이션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저희 지금 현재 제품화한 것은 인체용 카테터와 동물용 카테터 그리고 위장용 튜브라든지 의료기기와 동물용 카테터까지 저희가 이제 제품 올해 제품군을 완료했고요. 총 3단계의 스테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는 우레탄 이런 것들은 동물용 의료기기라든지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인체용 중에 가장 하이 클래스인 심혈관용 카테터에 들어가는 물질들이고요. 마지막엔 컨슈머 프로덕트로 가서 P나 PT 같은 이런 항생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런 병뚜껑이나 그리고 영유아의 젖꼭지라든지 치발기, 장난감 이런 플라스틱 계열 이런 것들을 모든 항생 물질로 대체해서 아이들이 걸리는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대장균에 감염돼서 아이들이 이런 그리고 뮤탄스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유 계열 분유를 잘못 먹고 계속 이렇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해서 총 3단계로 저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품군도 보시면 지금 현재 동물용 카테터까지 저희가 완료했고, 일반 소비재나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덕트를 보시면 제일 잘할 텐데요. 한겨울 지나고 나서 여름에 초입에 들었을 때 딱 틀면 그 냄새 쾌쾌하게 나는 것들이 다 박테리아들이 붙어 있어서 하는데, 그런 덕트 같은 것들을 저희 물질로 하게 되면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쾌적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젖병이라든지 뭐 냉장고의 표면이라든지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전기로 이런 항생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넘버 3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넘버 1, 2는 너무 저희가 넘사벽이라서 뭐 3M이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은 저희가 좀 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가서 발이나 좀 비빌까라는 정도고요. 그래서 3천억 이상의 머티리얼로 항생 머티리얼 자체를 갖고 있는 머티리얼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시장 자체도 단순한 실리콘만 해도 500억 불 이상입니다. 연간. 이 500억 불 중에 150억 불, 그러니까 17조, 18조는 항생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쪽에 시장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 소재의 사용이 이제 라텍스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직 이제 동남아 국가나 아주 개도국은 아직 실리콘으로 다 이반이 안 됐고, 선진국은 전부 실리콘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카테터 시장만 해도 34조입니다. 이 34조 시장에서 심혈관하고 비뇨기만 잡으면 카테터 네가 다 먹었구나라고 봅니다. 70%가 비뇨기와 심혈관입니다. 비뇨기는 가격이 4불 정도 되지만 굉장히 많은 수요를 쓰고, 심혈관은 가격이 1,500불 이 정도 하지만 심혈관 중재술을 바탕으로 한 이런 스텐트 카테터의 고가의 제품이라서 저희가 보는 건 스텐트를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스텐트를 병변까지 갖다 주는 그 카테터가 있습니다. 가이드 카테터라 그래서 심혈관 중재술 할 때 그 가이드 카테터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국내 시장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국내는 항생 기능 가진 제품 한 개도 없습니다. 국내 카테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카테터를 항생 기능을 못 가지게 한 건 은나노로 좀 만들어서 좀 흉내내 보다가 벡티가드라는 회사가 특허를 2015년에 내면서 금속을 코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한 128가지 정도의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서 금속으로 코팅했다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은나노도 없어졌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제품 허가받고 이제 그 5년 동안 카테터 시장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죠. 항생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서. 이제 저희는 그런 코팅에서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그냥 합성한 제품이라 이 특허, 저희가 저 특허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저희는 합성한 제품이라 다시 예전의 카테터의 항생 기능을 가졌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카테터를 제조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 보면 좀 아쉽게도 해외 항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테터들 업체의 규모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항생 카테터가 있고 없고가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큰 배리어고요. 코스닥 상장업체로 되어 있는 세운메디칼이 뭐 한 6, 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이. 그에 반해서 바드라고 하는 데는 뭐 4조 이상. 그래서 항생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매출과 기술력의 가장 큰 키팩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리콘 소재만 보더라도 FDA의 승인 받아서 메디칼 그레이드이면서 FDA 승인 받은 것은 누실이라고 하는,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누실이라고 하는 업체가 유일하고요. 3M이나 뭐 다우코닝이라든지 베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메디칼 그레이드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FDA의 승인 받은 그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FDA 승인을 다 완료했는데 실리콘 소재로 메디칼 그레이드면서 FDA 승인 받았고 항생 기능까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첫 번째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소재를 만든 건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뭐 제가 뒤쪽에 설명드린 저희 시장 진입 전략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이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65만 개 MOU랑 뭐 50만 개 체결하고 국내
대리점 계약 다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중국엔 근처도 못 가봤고요. 제가 저희 MOU 체결하고 중국에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 그쪽 업체를 구경도 못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큰 병원들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등록할 때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치료재료 심의위원회가 서울대병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에 열렸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등록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대리점들과 계약했던 그 많은 물량들이 거의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랑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뭐 수조하는 이런 그 글로벌 카테터 제조업체인데 국내 런칭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런칭 계약도 했는데 아시아 퍼시픽 미팅이라고 이걸 결정하는 회의가 원래는 올해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을 공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스텐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텐트를 병변 부위에 가져다 주는 가이드 카테터도 저희랑 협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 퍼틱 이 미팅 때문에 이것도 중단이 됐습니다. 뒤쪽도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고요. 뭐 동유럽이나 서유럽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가지도 못하고 500개 정도 샘플 돌려가지고 아주 그쪽 그 바르셀로나 대학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CE도 저희가 다 끝났거든요. 9월달에.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이런 MOU 체결해서 저희 반제품을 수출하는 프로세스까지 다 계약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중국에 가지도 못했고 연간 뭐 저희 이제 동물용이나 아동용품 제조를 위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던 기업들도 저희가 가지를 못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홀딩돼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개가 걸려 있다가 지금 거의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좋은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감염 예방 중심으로 보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건 정책 자체는 첫 번째로 너희들이 감염 관리 못해서 항생제 많이 쓰고 의료기기 많이 남용하면 전부 삭감할 거야. 두 번째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좀 비싼 의료기기 쓰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본인이 안 아프면 선택하시죠. 그리고 안 아프시고 병에 안 걸려서 감염 안 돼서 항생제 적게 쓰시면 돈도 절약되고요. 이 두 가지 결국은 국가에서 밀어주고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저희 당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국내 업체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홀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 자체도 10억 정도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하반기 이후엔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것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CE나 FDA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업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재 기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접 제품으로 해서 임상 시험까지 해서 저희가 성능을 검증했고요. 그 기술에 대한 배리어도 착실하게 해놔서 제품 흉내 못 내게 했다. 이 독보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뭐 저희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맨파워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저랑 그리고 설립 멤버인 전용환 전무이사는 의료기기에서 저는 뭐 R&D 센터장이나 연구소장 15년 이상 한 의료기기에 대한 베테랑들이고요. 제가 저희 그 합성 기술이 반도체의 분산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부분, 그러니까 분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 우건옥 상무나 박명재 이사가 반도체 필터나 이런 것들의 R&D 그리고 연구소장을 하면서 그 기술, 그래서 의료기기와 반도체 기술을 콜라보레이션한 맨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참고하실 부분이 있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